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구려와 모용황의 연나라, 즉 전년과의 전쟁에 대해 삼국사기나 교과서에는 언급되지 않은 그 상세한 내용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모용황의 연나라와의 전쟁은 고구려의 태후와 황후가 포로가 되고 또 도성이 파괴되는 등 고구려가 패망하기 전의 역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패배였습니다. 이 전쟁을 상세히 언급하기에는 긴 이야기가 되기에 1부와 2부로 나누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영상으로 먼저 그 전쟁의 원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쟁의 가장 큰 원인은 고구려 고국 원왕의 오락가락한 정책에 기인하였습니다. 즉, 전쟁을 피하거나 모용황의 성장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고국 원왕의 애매한 태도와 이해할 수 없는 정책 결정으로 고구려는 그 기회를 모조리 놓쳐버리게 됩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서기 334년 모용황이 서형 모용한의 철을 빼앗자 모용한은 단씨에게로 달아났다. 모용인이 모용황의 죄를 알리며 우리에게 사신을 보내 청혼하니 모용황이 이를 듣고 대로하였다. 박정화 필사본 고국 원제기의 내용입니다. 모용황은 그 성장 기반이 불안정하였습니다. 비록 그 아버지 모용외를 이어 연나라의 왕이 되었지만 그 과정에 형제들과 불화가 생겨 서로 내전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고국 원왕은 모용황과의 적대 관계였던 모용인의 편에 서게 됩니다. 당시에는 그리 강하지 못했던 모용황의 연나라를 보다 힘을 가진 조나라의 석호가 고구려의 도움을 얻어 정벌하고자 하였으며 그 땅을 고구려와 나누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고국 원왕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서기 338년 석호가 조복을 보내 우리에게 연나라와의 전쟁을 도와줄 것을 청하였으나 군량이 없다고 하며 거절하니 조복이 배 300척으로 군량 30만 곡을 점제로 운송하여 남서로 전하게 하였다. 왕은 부득이 유벽과 조문에게 3만 명의 병사를 이끌고 안평으로 나가되 관망만 하고 움직이지는 말라 하였다. 박정화 필사본 고국 원제기의 내용입니다. 역사는 가정이 없다고 하지만 나중에 고구려가 모용황에게 치욕을 당한 것을 보면 이때 고구려가 조나라를 도와 모용황을 제거하지 못한 것은 참으로 아쉽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고국 원왕의 결정에 모용황을 배신하고 고구려로 투항한 인물들이 큰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입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용황에게 속한 군들이 상당수 후조의 편에 섰었는데 모용황이 이들을 모조리 토벌하고 주살하였다. 동이교의 봉추, 호군 송황, 유홍 등은 모두 후조에게 항복한 죄를 지었기에 우리에게로 도망와 귀순하였다. 왕은 손님의 예로 이들을 대우하고 서쪽을 정벌할 방법을 물으니 봉추가 답하기를 연나라 왕은 매우 총명하고 신하들은 대부분 어지니 쉽사리 손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병사를 기르고 자금을 모아 서서히 도모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박정화 필사본 고국 원왕기의 내용입니다. 봉추와 송황, 유홍 등은 조나라에 항복하였다가 다시 연나라가 조나라를 물리치자 자신들의 삶을 구하고자 고구려에 투항한 인물들입니다. 비록 고구려에 투항하였지만
이들은 모두 연나라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들에게 고국 원왕이 연나라를 멸망시킬 방법을 물었다는 것이고, 당연히 그들은 연나라를 축켜 세우며 공격을 저지시켰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이르러 봉추 등이 도망와서 극구 불가하다 하였다. 마침내 왕이 유벽과 조문에게 부대를 철수하라고 명하고 담기를 보내 모용황이 후조에 승리한 것을 축하하였다. 박창화 필사본 고국 원왕기의 내용입니다. 마침내 조나라의 석호가 연나라를 다시 대대적으로 공격하기로 결정하고 고구려에게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고국 원왕은 봉추 등 연나라 출신의 귀순자들의 말을 듣고 끝내 조나라를 도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조나라는 모용황에게 패하였으며 모용황은 이를 계기로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조나라가 고구려의 지원을 절실히 요구한 내용은 화면에 보이는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용황이 고구려 공격을 결정하게 된 계기는 고국 원왕이 연나라의 배신자들에 대한 송환을 모용황의 간절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거부한 것입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용황이 명주를 바치며 봉추 등을 돌려달라 청하였으나 왕이 허락하지 않자 모용황은 화가 나서 쳐들어올 뜻을 가지게 되었다. 박창화 필사본 고국 원왕기의 내용입니다. 고국 원왕은 모용황의 봉추 등에 대한 송환 요청을 거부하는데 그가 왜 그렇게 나라의 운명을 걸고 이들을 지켜주고자 하였는지 그 해답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봉추에게 말하기를 짐이 경들을 아껴 모용황과 사이가 나빠지게 되었으나 어찌 어진 사람들을 호랑이 입으로 내몰겠는가. 봉추가 말하기를 신들은 명령에 쫓겨 연나라에 불충하였고 후조에게는 믿음을 어겼으니 어찌 현명하다 하겠습니까. 만약 신들로 인하여 폐하에게 누가 된다면 이는 세 나라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원하건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머리를 바쳐 국가 간의 화친을 손상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왕이 크게 놀라 말하기를 짐의 나라가 비록 작다고는 하나 어찌 경들 몇 명을 지켜주지 못하겠는가. 이에 왕의 누이 연씨를 봉추의 처로, 면씨를 송황의 처로, 고씨를 유홍의 처로, 부씨를 장해의 처로 삼아주고 편히 살게 하였으며 각각 부마도위 상대부의 작호를 하사하니 송황은 막내딸을 왕에게 바쳤다. 왕명으로 왕의 동생 무가 그녀를 취하였다. 박창화 필사본 고국 원왕기의 내용입니다. 기록에서 말하는 고국 원왕은 거대한 고구려라는 나라를 운영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임금이고 천자였습니다. 전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안을 두고 개인적인 호감을 나타낸 국정 운영은 큰 비극을 초래합니다. 이때 고국 원왕은 봉추 등을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신하들을 모아놓고 이들과 국정을 의논하라고 합니다. 물론 창명의 반대로 이루어지지는 못하였지만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임금이었습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관료들에게 영접하여 새로운 책략을 물어보라 명하였다. 창명이 이를 말리며 말하기를 외지인이 우리의 비밀을 알면 안 되는데 어찌 관료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라고 하여 마침내 왕이 이를 그만두었다. 박창화 필사본 고국 원왕기의 내용입니다. 고국 원왕은
배신자들의 송환을 재촉하는 모용황의 요청을 끝내 거부하고 이들을 낙랑과 대방 지역으로 도피시키게 됩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서기 339년 여름 5월 왕의 동생 민을 신성으로 보내 모용황과 화친을 약속하고 평곽태수 오충을 인질로 삼게 하니 모용황이 봉추와 송황을 빨리 내놓으라고 재촉하자 이들이 이미 도망갔다고 하였다. 박창화 필사본 고국 원제기의 내용입니다. 서기 339년 11월 민이 모용황의 홀로 된 누이와 혼인하고 돌아왔는데 모용황에게 왕녀 3명을 보내줄 것을 청하기에 담기에게 왕녀 두씨와 삭씨 및 왕의 누이 절씨를 모용황에게 호송하게 하였다. 송황 등을 낙랑과 대방으로 옮기고 무의속국의 직을 주었다. 박창화 필사본 고국 원제기의 내용입니다. 마침내 두 나라는 일전을 불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돌입하였고 모용황은 용성으로 고국 원왕은 환도성으로 도읍을 옮겨 마침내 전쟁을 눈앞에 두게 됩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서기 342년 가을 8월 환도성으로 도읍을 옮겼다. 아마도 서쪽으로 나아가려는 뜻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모용황은 동진하고자 하였고 성상께서는 서진하고자 하였으니 그 세력들은 반드시 충돌하고야 말 것이었다. 박창화 필사본 고국 원제기의 내용입니다. 서기 342년 10월 모용황이 용성으로 도읍을 옮겼는데 고구려를 먼저 평정한 이후에 우문을 멸하고 중원을 도모할 수 있다고 여긴 것이다. 박창화 필사본 고국 원제기의 내용입니다. 용성은 지금의 하북성 정정현에 존재하였으며 환도는 지금의 하북성 안국시에 존재하였습니다. 이 두 도읍이자 전쟁 베이스 캠프는 서로 불과 60km 남짓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용황은 자신들의 동쪽에 있는 강국 고구려를 먼저 제압하여야 중원으로 나아가 천하를 장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도성과 용성에 대한 자세한 근거와 설명은 화면의 영상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편은 다음으로 미루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